김경록, 김동철, 윤봉근, 이상경 예비후보 입장하겠습니다. 자, 앞으로 일단 먼저 나오시죠. 이쪽으로 일단 먼저 나오시죠. 예. 추첨하시기 전에 이쪽으로 좀 나오시죠. 인사 좀 하시게요. 자, 차려 경례. 그리고 양손을 잡고 한번 만세 자세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인사.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착석해 주시고 착석하시기 전에 탁구공 뽑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순서대로 김경록 후보부터 해주세요. 20번 예. 김동철 후보 뽑아주세요. 10번 윤봉근 후보 뽑아주세요. 13번 이상경 후보 뽑아주세요. 7번이요?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김경록 후보의 1분 자유발언부터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김경록 후보 시간 지켜주시고요. 예. 안녕하십니까. 광산갑 예비후보 국민의당 대변인 김경록입니다.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정치를 시작했습니다. 아태재단을 시작으로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 정책전문위원, 당 대변인 등 현장에서 18년 넘게 뛰었습니다. 어느덧 가정을 이루고 쌍둥이 아빠가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만들고 싶은 세상은 우리 쌍둥이가 부모의 배경이 아니라 능력만으로 평가받는 세상, 그리고 출신 지역의 편견 없이 본인의 성실성과 노력으로 인정받는 세상, 실패하고 넘어져도 부축해주고 위로해주면서 다시 뛰도록 서로 격려해주는 세상입니다. 그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광주에서 시작하겠습니다. 낡은 정치 끝내고 새 정치의 바람을 만들 때 새로운 세상의 문은 열릴 것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철 후보. 네, 김동철입니다. 건강한 야당이 있을 때 정부 여당도 긴장하고 국정을 잘 운영하게 됩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 한국은 지난 10년 동안 야당이 건강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선거에서 연전연패를 했습니다. 저는 19대 국회 내내 이와 같은 더불어민주당의 질 수밖에 없는 만년 야당을 어떻게든 개혁하려고 4년 동안 민진모라는 국회의원 모임을 만들어서 투쟁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건의 제안은 친노 패권주의의 벽에 막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탈당을 했지만 우리가 야당을 분열시킨 것이 아니라 우리는 떠밀려서 나온 것입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야당의 창조적 파괴를 통해서 새로운 야권 재편의 길에 나섰습니다. 국민의당은 신생정당입니다. 국민의당의 정체성을 제대로 알려서 수권 대안야당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우리 국민의당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봉근 후보. 네, 윤봉근입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저의 80년 5월은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도청 앞에서 싸웠던 대학 3학년이었습니다. 대학 졸업 후 저의 직장 생활은 당시 부조리한 교육계 관행을 없애기 위해서 살찐성인의 교직 생활이었습니다. 그런 대가로 노태우 군사 정권에 의해서 직장에서 해직되어 가족과 함께 힘들게 살았던 때였습니다. 그 후 91년 초대 지방의원에 당선되었고 이후 광주시 교육위원 그리고 시의원으로 활동했습니다. 저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방자치의 3대 영역인 광역의원, 교육위원, 기초의원으로서 완벽한 경험을 한 지방자치 전문가입니다. 이제 탄탄한 지역 기반과 함께 민생을 국회로 이동시켜서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더 나은 정치 발전을 위한 노력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경 후보. 예.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12년 전 열린 우리당의 가치에 공감해서 판사직을 사직하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17대 국회의원 시절에 재벌개혁, 경제민주화, 그리고 사법개혁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후 친노패권주의의 희생양이 되어 8년간 정치 일선에서 떨어져서 새 아빠의 아이로 지냈습니다. 하지만 새정치를 열망하는 국민들의 성원에 힘입어 출범한 국민의당을 보면서 국민의당에 참여해서 정치교체, 정치 혁신을 이루고 그 힘으로 꼭 정권 교체를 해서 박근혜 정권의 불통, 민주주의의 파괴, 민생 파탄을 종식시키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광주 정신은 지금 배지 몇 개를 더 얻는 데 있지 않습니다. 독재 정권에 맞서 싸워 정권을 가져오라는 것이 광주 정신입니다. 저의 모든 경험과 역량을 바쳐 이 광주의 명령을 따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감사하고요. 자, 이제 김경로 후보에게 추첨 질문 드리겠습니다. 잘 듣고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역시 답변 시간 1분입니다. 광주는 광역시도 중 가장 성장 동력도 상실되고 가히 불 꺼진 도시로 평가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극복 방안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위기입니다. 광주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경제가 전체적으로 위기입니다. 글로벌 경제 침체와 함께 저희 대한민국 신성장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 광주는 삼성전자 이전으로 인해서 더욱 지역 경제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제 지역을 돌아다니면 지역의 상점들 문 닫은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저는 희망을 느낍니다. 광주 시민들의 변화에 대한 열망, 그것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정치가 문제입니다. 정치를 바꿔야 됩니다. 새롭게 변화시켜야 됩니다. 그러면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광주는 지금 혁신도시를 거점으로 한 에너지밸리, 그리고 문화전당을 거점으로 한 문화밸리, 그리고 창조혁신경제센터를 거점으로 한 자동차밸리, 이것들을 거점으로 경제를 더 살려야 됩니다. 특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김동철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질문 내용이 좀 깁니다. 야당의 정통성은 호남 정치 정신의 계승에 있다고 봅니다. 호남 정치의 정신과 가치 혹은 지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전제에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호남 정치와 새 정치의 관계성, 차이와 공통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일반적으로 호남 정신 그러면 정의와 원칙, 민주화, 인권 이런 것들일 것입니다. 호남은 항상 그런 것 때문에 한국의 정치를 선도해 왔고 민주화의 성지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호남이 이 한국 정치에 있어서도 실종이 됐지만 야당 내에서도 실종됐다는 그런 평가를 받아왔습니다. 이제 국민의당이 바로 호남의 자리를 제대로 매김하는 것도 국민의당의 큰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새정치를 말씀하셨습니다. 새정치는 막말 그리고 이분법적 사고에서 나오는 그런 구태 정치가 아니라 민생을 중심에 두고 하는 그런 정치를 말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상생의 어떤 그런 정치를 지향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윤봉근 후보에게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의당을 호남당이라고 칭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반대하십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국민의당은 전국 정당이죠. 일층 자민련이라고 하는 그런 당이 과거에 생성되어서 지역적인 한계를 갖고 있었습니다. 캐스팅 보트 역할을 했다는 그런 의미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러나 다 소멸되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당은 이제 호남당이 아니라 전국 정당으로서의 기틀을 광주 정신으로, 광주를 기반으로 해서 커나가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광주만이 제대로 개혁됐을 때
전국의 지지를 받는 전국 정당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상경 후보에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정당 정책과 개인 소신이 충돌할 때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이거는 굉장히 헌법적으로도 어려운 문제고 지금 한국 정치에서도 늘 논의가 됐던 문제입니다. 먼저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 당내에서 충분한 토론과 수기를 거쳐서 당론이 결정돼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의 정당 운영을 보면 일방적으로 당론이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당론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자기 소신을 따를 것인가 늘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러한 갈등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당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되고 그 과정에서 충분히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당론을 따라야 될 것입니다. 저는 국민의당은 다른 당과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당론 결정 과정에서 충분히 당원들과 또 국민들과 당원들과 또 원내 정책의 경우에는 의원들과 충분히 합의를 이룬 후에 당론이 결정되라고 믿기 때문에 그런 갈등은 발생하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이제 추첨 질문 마치고요. 패널 질문이 있겠습니다. 먼저 나이갑 패널 하시기 전에 이번 답변은 이상경 후보부터 해주시면 순서대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쪽으로요. 예, 예. 예. 광주 송정역이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KTX가 개통된 지 꽤 됐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노출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가를 적시를 해주시고 그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마련해야 할 것인가 소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광주에는 역이 두 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광주역 몇십 년 됐습니다만 아직도 이제 신역이라고 하는 광주역이 있고 송정역이 있습니다. 이 두 개 아주 짧은 구간의 역이 두 개에 있어서 여러 가지 교통 체계상의 문제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불편도 있습니다. 저는 송정역이 광주의 본역으로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시설도 매우 협소합니다. 여러 가지 철도의 운영 시간이나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개편하고 송정역이 광주의 본역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교통 정책이 종합 재조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봉근 후보. 죄송합니다. 예. 진행하십시오. 예.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고 네네. 다음 패널한테 넘기겠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예. 그다음에는 윤봉근 후보입니다. 광주광역시는 윤장현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 건설을 위해서 정말 맹렬하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추진하는 데 있어서 이 정치권의 협조가 그야말로 전폭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많은 시민들은 동의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과연 그렇게 이루어져 왔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적에 미흡한 대목들이 더 많았다. 따라서 정치권이 이제 20대 국회에서는 미뤄주고 끌어주고 해가지고 광주광역시가 자동차 100만 대 생산 도시로 그야말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약속 한 말씀을 해주십시오. 대책과 더불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동차 산업을 위해서 75억의 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생산기지를 만들기 위해서 30억, 수소전기차 25억, 샤시 20억 이렇게 해서 75억을 확보했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윤장현 시장이 노력해서 한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더 많이 확보해서 이 문제를 빠른 시간 내에 해결을 해야 되는데 지난 정치권이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진출하면 이 문제는 분명하게 예산을 통해서 해결하겠습니다. 예, 계속 질문해 주시죠. 이번에는 김동철 후보입니다. 아까 공동 질문에서도 질문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은
국민의당 생선 진원지는 사실상 광주 그리고 호남입니다. 그렇지만은 국민의당은 지금 현재 타 지역으로부터서 호남당이라는 비판에 직면해 있습니다. 김동철 후보께서는 호남당이라는 비판을 과연 어떻게 수용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본인 스스로 호남당이라는 비판이 부담스러운 것인가 아니면은 호남당이라는 사실에 자긍심과 자부심을 느끼고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의당은 호남당 자체가 아닙니다. 과거부터 영남 지역주의에 대해서 호남 지역주의라고 해가지고 호남을 지역주의로 몰아넣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영남에는 패권적 지역주의가 있죠. 그러나 호남은 거기에 대해서 저항하는 정신은 있었죠. 그래서 호남이 영남의 패권적 지역주의에 반대하는 것을 지역주의에 집어넣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고 보고요. 호남은 어떤 내 편을 가르는 정치도 배격했고 우리 지역에 유리하냐 불리하냐를 가지고 하는 그런 유불리를 가지고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호남은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엇이 정의이고 무엇이 원칙이냐를 가지고 한국 정치를 끌어왔습니다. 그래서 호남을 가리켜서 한국 정치를 선도한다고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당을 광주 전남에서 지지한다고 하는 것은 호남당이라서 지지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당이 호남이 지향하는 원칙과 정의에 부합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마지막 예. 김경록 후보입니다. 김경록 후보는 국민의당 대변인으로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 신문 또는 방송에서 말입니다. 똑같은 팩트이지만은 국민의당과 그다음에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일부 신문에서의 그 보도 태도를 보면 이 일부 신문이라는 것은 전국 종합 일간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보도 태도를 보게 되면은 유별나게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보통 사람의 눈에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변인 눈에 이게 보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자, 이런 데 대해서 특별한 언론 대책을 갖고 계십니까? 참 어려운 질문입니다. 사실 대변인이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랬다라고 뭐 꾸지람을 하셔도 뭐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 거대 양당 체제를 깨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당이 탄생을 했는데 사실 그 거대 양당의 기득권이라는 게 뭐 아까 내부자들 영화를 보고 뭘 느꼈냐 그랬는데 사실 권력과 재벌과 언론이 이미 권력의 카르텔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새로 신생 정당으로서 굉장히 힘이 미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봐도 항상 그 언론 뭐 브리프 스크린을 해봐도 저희가 불리하게 나오는 것이 사실이고요. 그리고 그 기존 언론이 만들어낸 그 프레임 안에서 계속 저희가 이게 불리하게 이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책은 광주에서 변화로 저희 국민의당의 지지율을 올려주시면 분명히 바뀔 겁니다. 언론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김미경 패널께서 이번 답변은 김경록 후보부터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모든 후보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 역시 유권자 한 사람으로서 국민의당이 새누리나 더불어민주당의 거대 양당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는 작지만 강력한 그런 힘을 가진 정당으로 자리 잡았으면 하는데요.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새로운 인물의 등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참신하고 새로운 인물이 되어야 할 텐데 자신들이 어떤 점에서 새롭고 참신한지 지역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역의 기여도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고 사실은 대학을 뭐 서울에서 나왔고 하기 때문에 그 이후로도 서울에서 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김대중 대통령이 만든 아태재단에 들어가서 국민의 정부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그 당시 정대철 대표 비서로서 선대위원장 비서실에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도 국회의원 보좌관, 그 다음에 민주당의 정책 전문위원, 원내대표실 부국장, 그 다음에
당의 상근 부대변인 그리고 지금 국민의당 대변인으로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광주에서 새롭게 변화하라는 그 부름에 응답하고자 국민의당이 만들어졌습니다. 국민의당이 성공해야 어떻게 보면 광주가 변하고 광주가 발전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예, 좋습니다. 네. 계속 공통 질문이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예. 예. 김동철 후보 시계 눌러 주시고요. 공통 질문이었습니까? 네, 김경록 후보에 대한 질문인지 알았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후보들이 다 지나온 어떤 경력이나 자기 자신의 관리는 다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당의 후보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이런 좀 뼈아픈 말씀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 구민들은 표를 주는 사람으로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한 사람이 하나의 표를 기표하는 것은 자기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마음이 열리게 하려면 스킨십과 지역민들과 같이 하는 호흡으로 같이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은 민주대 반민주 구도도 아니고 과거에는 20일, 30일 돼서도 공천 받으면 당선된 경우도 있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중앙 정치에 있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자질과 능력을 기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민들과 호흡하고 스킨십을 하고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윤봉근 후보. 네. 저는 모두 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80년 5월 이후부터 지금까지 광주를 떠나지 않고 교육계에 또는 지방의회에 줄곧 봉사를 해왔습니다. 제가 강주에 남겨놓은 여러 가지 사업상의 발자취는 말씀 안 드려도 이 두 가지의 공직 경험으로 인해서 다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오신 국민의당의 본거지는 광주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처음으로 실시되고 있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기성의 정치인들이 기득권을 누리고 그 자리에 연연하다 보니까 광주 시민들이 불만이 많은 것이지요. 우리 국민의당이 이제 거듭나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전국적으로 수도권에서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광주에 물갈이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인물이 필요합니다. 정책과 대안을 갖고 이 지역에 봉사하는 그러한 봉사에 온 그러한 새로운 인물들이 충원되어야 전국적으로 환영받으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경 후보. 예. 시계 눌러 주세요. 예. 저는 20년 동안 광주에 살다가 그 후로는 주로 타양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늘 저는 30몇 년 동안 광주의 정신을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습니다. 광주의 정신은 5.18로 대표된 민주주의 가치를 지켜야 한다는 것, 그리고 햇볕 정책으로 대표되는 남북 화해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늘 광주 사람이란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광주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시민운동 단체에서 활동할 때나 또는 의정활동이나 그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광주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서 광주의 긍지를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그것이 광주를 위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이번에는 우리 공심위원 질문이 있으신데 개별 질문이면 지목해 주시고 공통 질문이면 이상경 후보부터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혜영 부위원 어느 분? 예. 김진화 의원. 예. 공통 질문입니까? 개별 질문입니까? 예. 그 현직 의원이신 김동철 의원님과 전직 의원을 지내셨던 이상경 후보님께 예, 두 분께 네네 하겠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김동철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금융이 굉장히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그거 다 아실 거고요. 그래서 광주의 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금융이 굉장히 중요한데 김 의원님의 재산을 보니까 다른 분들과 달리 광주 지역의 금융기관에 예치해놓은 돈이 굉장히 미미하십니다. 반면에 헤지펀드에 투자하신 돈이 3억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사회적 책임 투자라는 말도 굉장히 기업에도 중요하지만 정치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덕목 같은데요. 예컨대 헤지펀드의 회사채 중에 대우조선해양 같이 우리 정책적으로 민감한 그런 회사채도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해 충돌을 일으킬지는 않을지 또 의원님이 주장하신
광주 지역의 상생 발전과 배치되는 것은 아닌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상경 전 의원님께 질문 드리겠는데요. 공교롭게도 17대 의원 하셨을 때 제가 옆 지역구에 살아서 17대 의원 하실 때 제가 좀 지켜봤습니다. 아까 광주 정신이나 호남 정치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것은 지역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야당 정치를 바로 하기 위해서 중앙으로 뻗어나가는 거라고 여러분이 지적해 주셨는데 이미 그렇게 확보하신 교두보를 왜 지키지 못하시고 다시 고향으로 오셨는지 호남 정신을 중앙에서 관철하기 위해서 좀 더 노력하셨어야 되는 게 아닌지 지역민들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동철 의원님께 질문. 네. 예. 네, 제 재산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은 정치인이 되면 그 주식 투자를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제적으로 주식 투자를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주식 투자를 못하게 됐단 말씀이고요. 그러니까 헤지 펀드에 위탁을 하셨죠. 그다음에 예. 저는 그 자산 운용사, 투자자문사에 맡겨놓으면 저는 그 종목 선정을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래서 투자자문사에 아무래도 자산 관리는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자문사에 맡겨놨더니 그 사람들이 거기에 따라서 자기들의 어떤 투자 목적에 따라서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투자 자문사도 여러 형태가 있는데 헤지 펀드에 맡기셨고 그다음에 왜 지역 금융기관에는 네, 굉장히 그러니까요. 미미하신지 또 일단 설명해 주십시오. 그건 뭐 투자 자문사에서 한 것이고 그게 헤지펀드라는 개념도 제가 조금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다음에 지방금융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예. 마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상경 후보. 예,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그 당시 19대 때 어떤 친노의 어떤 패권적 정치 행태 때문에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또 당시 당의 승리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저는 8년 동안 정치를 떠나 있었습니다. 저는 이곳 광주에서 사실 저는 국민의당이 창당되지 않았다면 다시 정치를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저는 국민의당은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곳 광주에서부터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확신을 하기 때문에 광주에서의 국민의당의 승리를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광주에서 출마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이번에 이혜영 부위원장 질문하시겠습니다. 예, 김경록 후보님, 그 음주 측정 거부에 대한 소명서가 없습니다. 잘 안 들려요. 범죄 수사 경력 회보서에 따라서 네. 아주 희한한 음주 측정 거부가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해서 소명이 안 돼 있거든요. 네. 이 소명서 제출 안 하신 겁니까? 소명서를 제출하라는 얘기를 잘 못 들었는데.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동철 후보님, 지금 이제 4선을 노리고 계신데 지역에 물갈이 여론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본인이 4선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네, 저도 그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많이 했는데 지금 한때는 저도 뭐 여러 가지 당을 위해서 어떻게 기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죠. 그러나 일률적인 물갈이 여론 자체가 정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정치가 국민들의 어떤 민생과 같은 삶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것은 알지만 그렇다고 해서 정치권이 물갈이 여론에 편승만 하는 것도 저는 그렇게 옳은 태도는 아니라고 예,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윤봉건 후보님, 마찬가지로 아주 오래전 과거에 조금 희한한 사건이 있는데 여기 왜 소명서가 없습니까? 소명서 냈습니다. 예. 뒤에 예, 여기 있네요. 네네. 그런데 네. 그것은 이게- 날조된 겁니다. 1973년에 사건이 있었고 그 뒤에 똑같은 건이 또 76년에 있었거든요. 왜 네. 그렇죠? 그게 76년도요. 예, 청소년 시절인가요? 그러니까 네, 청소년 시절에 똑같은 건이 되풀이 돼서 3년 뒤에 또 일어났거든요. 네, 그게 서로 그 소명서 있는 대로 예. 잘못된 그러한 하나의 과정이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네. 그다음에 예. 이상경 후보님, 예. 17대 의원을 하셨고 18대 때 공천을 못 받았습니까? 예. 19대 때도 공천을 못 받으셨고요. 예. 다 민주당이었습니까? 예. 그러면은 공천을 안 주니까 국민회의 오신 거, 저기 국민의당 오신 거 아닙니까?
아니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현정 의원 질문하시죠. 후보님들 많이 긴장되시죠? 예, 제가 긴장 좀 푸시라고 재밌는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후보님들은 지금 후보로 앉아 계시지만 후보가 아니라 이 지역의 유권자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4월 13일 날 투표하실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네 분의 후보들 중에서 어떤 후보에게 투표하실 건지, 뭐 공개 투표는 아닙니다만 왜 그 후보를 선택하겠다 써주시고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죄송스럽게도 자기 자신은 선택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후보가 아니실 거니까. 둘째, 투표 참여하지 않겠다는 선택지는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 공통 질문이기 때문에 이건 이상경 후보부터 아까 순서대로. 예. 이것도 1분입니까? 뭐 거의 단답형으로 해주시죠. 이건 뭐 전혀 생각을 못 해본 질문이라서 참 어렵네요. 저는 뭐 기권을 하겠습니다. 투표 참여하지 않겠다. 네. 예, 윤봉근 후보. 네, 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김동철 의원하고 어렸을 때 같이 컸고 1년 선배입니다만은 정치를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경쟁자가 되었는데 다소는 여러 가지 이 대내외적인 이윤이 있지요. 말 못할. 그러나 김동철 의원이 지난 3선 동안에 지역을 위해서 나는 일을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지하고 싶고요. 우선 뭐 김동철 의원이 아까 뭐 패널 말씀하신 대로 물갈이 대상이 된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니, 아마 그러니까 그만 두지 않겠나 싶어서. 말씀해 주십시오. 짧게 해주세요. 김동철 예. 후보를 후보에게 투표하고 싶다. 예. 예. 김동철 후보. 네, 제가 아까 그 중간에 이런 발언을 했지 않습니까? 세 분이 다 자질과 능력은 갖추신 분들이지만 한 가지 강구한 게 있다. 유권자들을 하늘처럼 떠받든다면 어디 중에 50 죄송한데요. 그냥 네. 그 선택을 해주십시오. 예, 선택을 해주시고 결론만 이유만 말씀.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네, 될 것 오랫동안 같습니다. 지역을 그래도 관리해온 우리 윤봉근 후보를 지지하고 싶습니다. 자, 김경록 후보. 저는 꼭 저를 찍고 싶은데요. 제가 아니면 이 멋진 경선에서 승리한 국민의당 후보에게 무조건 투표하겠습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우리 전윤철 위원장님께서 질문해 주시겠습니다. 광주 제가 공심위원장으로 위촉을 받아서 지금 닷새째 면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풍요 속의 빈곤이라고 할까? 어떤 지역은 좋은 후보들이 집중돼 있고 또 어떤 지역은 빈곤 속에서 지금 허덕이고 있는데 광주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우리 격동기에 민주화 성지로서 우리 전국적으로 이름이 날린 곳이고 수도권은 지난 50년 동안 호남 푸대접 때문에 개발이 지연되면서 호남 인구가 수도권에 지금 약 30%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이 호남의 인재들이 이 수도권에 좀 많이 진출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평소에 해왔는데 그거에 대해서 우리 김경록 후보부터 간단하게 소감이 어떤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국민의당이 창당을 하게 된 거는 광주의 정권 교체에 대한 절박함, 변화에 대한 절박함이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광주는 변화해야 됩니다. 그 변화에 가장 적합한 후보가 저는 저라고 생각합니다. 이 광주에서 변하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정권 교체 이룰 수 없습니다. 저희가 민주당을 깨고 나와서 국민의당을 왜 창당했습니까? 저 양당제 폐해를 깨고 박근혜 정권의 독주, 독선, 독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다. 저는
광주에서 변해야 되고 그 변화에 맞는 후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광주 광산갑에 출마하게 됐습니다. 이 광주의 변화에 대한 절박한 염원에 저희가 응답해야 됩니다. 변해야 이깁니다. 새 인물, 새 정치로 정권 교체 일으켜야 됩니다. 예, 김동철 후보. 네, 말씀하신 대로 호남은 한국의 정치를 선도해 왔으면서도 정작 광주 자신은 경제적으로 낙후돼 있고 또 호남민들은 전국적으로 큰 인물들이 없습니다. 그건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역대 정권의 지역 차별이 크게 작용하고 있다고 봐지고, 두 번째는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우리 지역 스스로가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좀 이렇게 키우는 데 있어서 이렇게 하나된 힘을 모으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정권을 빼앗긴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어떻게든 우리가 정권을 찾아와서 해결해야 될 문제지만 또 우리 지역의 인재들을 이렇게 인재 발굴하고 육성하는 문제들은 그 점에 있어서도 우리의 성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윤봉근 후보요. 네. 그동안 광주는 투쟁하고 희생하고 여러 가지로 이 희생만 강요당하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걸 대가로 해서 이제 광주는 새롭게 생산 도시로서 또 넉넉한 그런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그런 도시로서 탈바꿈돼야 되는데, 이런 것을 해나가기 위해서는 이번 이 총선에서 변화와 혁신, 새로운 인물로 이 광주를 다시 한번 조망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이상경 후보 같은 분은 우리 광주 상황에는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상당히 사법시험도 있고 또 이 행정고시도 파스해 가지고 말입니다. 지난번 성동을 해서 당선되었듯이 이런 인물들은 좀 수도권에 가서 경쟁을 좀 해나가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국민의당이 새로운 인물로, 많은 좋은 인물로 이렇게 충원되는 그런 상황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경 후보. 예, 저는 새 정치를 표방하는 국민의당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이제까지 낡은 좌우 이념 틀에 근거한 정치가 끝나야 합니다. 그리고 국민의 부실을 종식시켜서 이제 정치가 복원돼야 합니다. 지금 그러나 국민의당이 쉽지 않습니다. 수도권에서도 이기고 또 영남에서도 이긴다면 더없이 좋겠지만, 가장 상징적인 그리고 민주주의의 본산이고 최후의 보루인 광주에서 국민의당이 승리하는 것은 저는 그건 굉장한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새정치의 시작이 바로 이곳에서 시작돼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광주에서의 새정치 국민의당의 성공을 위해서 제 자신을 모든 것을 걸고 헌신할 각오가 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만 공천을 해야 되는데 인재들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워서 그래요. 예, 저기 추가 질문. 예, 이혜영 부위원장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당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기 위해서 국민의당을 만들었다. 예, 뭐 동의할 수 있고요. 그런데 양당 기득권 체제를 타파하려고 국민의당을 만들다 보니까 새누리 일당 독재가 오게 생겼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만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책임지실 거며, 동시에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뭔지 간략히 좀 말씀해 주십시오. 저부터. 예, 김경로 후보부터. 아니, 김종인 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뭐 통합을 제안을 하고 야권 연대를 얘기합니다. 지금까지 이 야당이 왜 이렇게 수권 능력을 잃었습니까? 저는 그런 정치 공학적인 통합, 후보 단일화 그런 거에만 매달리고 실제로 자기 정당의 힘, 자기의 수권 능력을 키우지 못한 데에 이 야당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정권 교체의 희망을 잃었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3당이, 저희 국민의당이 잘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총선에서 몇 석 더 얻는다고 그게 대한민국을 바꾸겠습니까? 국민들의 삶을 바꾸겠습니까? 사실 저는 국민의당은 국민의 삶을 바꾸기 위해서 꼭 성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저 치졸한 정치 공작, 뭐 후보 단일화에 응했다, 그렇다고 해서 국민들이 동의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걸 확신합니다. 예, 김동철 후보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얼마 전에도 우리 수도권 의원 후보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도권의 우리 당 지지율, 우리 후보들의 경쟁력에 대해서는 좀 낮게 나와 있다고 보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은 조금 안도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국민의당이 양당 체제를 극복하고 새누리당을 심판하면서 그리고 더불어의 어떤 야권 재편을 하겠다고 나섰는데 우리 당의 그동안 치열함이 부족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치열함의 부족이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의 연대 같은 걸로 나타난 거죠. 수도권에서 더불어하고 연대하려면 왜 국민의당을 창당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나약함의 표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치열하게 승부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던져서 사직서의 각오로 승부를 하면 국민들은 국민의당의 진정성을 알아주실 것입니다. 바로 그것들이 우리 국민의당의 진정성을 알리는 것이 이번 총선 승리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윤봉근 후보요. 네. 양당 구조 이것을 깨자고 지금 우리가 국민의당을 만들었습니다. 저는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또 국민의당의 한 사람으로서 마음 참 좋습니다. 다소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서로 이렇게 3당 구조가 돼가지고 수도권에서 어려움이 있겠다, 새누리당에 어부지를 주겠다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이 고민이 안 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꿋꿋하게 이번 3당 체제 속에서 승리해내고 그 결과물을 가지고 다음에 다시 한번 정치권을 재편하는 주역이 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이상경 후보. 예, 물론 현실적으로 수도권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의석 몇 개보다는 국민의당이 표방하는 가치를 끝까지 지키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양당 독과점 정당 체제는 이제 종식돼야 합니다. 이미 유통기간이 지났습니다. 정치 카르텔 깨기 위해서 국민의당이 출범을 했습니다. 또 정치 혁신 그대로 놔두면 절대 되지 않습니다. 국민의당이 먼저 정치 혁신을 하고 양당의 한국 정치의 발전을 견인해야 합니다. 이러한 가치를 끝까지 견지한다면 저는 지금은 다소 불리하지만 이제 시간이 그래도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은 금방 바뀝니다. 국민의당이 끝까지 자신의 가치를 견지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입증할 때 저는 한 30일 남았지만 충분히 여론이 반전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마무리 발언하고 마치겠는데요. 순서는 이번에 이상경 후보부터 해주시는데 시간이 좀 다소 경과된 관계로 양해해 주신다면 30초 이내에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상경 후보 마무리 발언해 주시죠. 예, 저에게는 소중한 꿈이 있습니다. 안전하고 따뜻한 사회, 그리고 깨끗한 정치, 더불어 잘 사는 나라, 평화로운 남북의 화해 협력, 이런 것이 이루어지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꿈은 바로 광주 시민 정신과 통합니다. 광주 시민과 뿌리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꿈을 현실로 만들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광주 정치가 새롭게 태어나야 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윤봉근 후보요. 예. 네, 저는 민주인권 평화 그리고 주먹밥 나눔의 광주 정신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를 위해서 정의롭고 헌신적이고 용기 있게 지내왔습니다. 이 민주성진 광주에서 교육운동, 노동운동, 환경운동, 시민사회운동과 함께 민주화운동 유공자로서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살아왔습니다. 이제 광주 정신을 깊이 있게 간직하면서 그동안 닦아놓은 지역적인 탄탄한 기반을 중심으로 해서 국회 의정 활동에 적극적으로 격전 없게 참여하고 싶습니다. 예, 김동철 후보. 네, 김진아 위원님의 지역금융기관 이용 실정이 없다는 지적을 뼈아프게 받아들입니다. 다음에 그러나 대우조선은 주식이 아니고 채권이었다는 것이고 그것은 제가 선정한 것이 아니고 투자 자문사였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고 또 신용 위험 리스크가 있는 기업이라 하더라도 투자하지 않으면 그러면 그 기업은 망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런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는 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당은 정말 치열하게 승부해서 진정성으로 이번 총선 승리에 임해하고 그런 각오로 일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김경록 후보.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광산을 바꾸겠습니다. 새로운 길을 만들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새로운 시간은 반드시 온다. 과거의 편에 서지 마라. 미래의 편에 서라. 새로운 인물, 새로운 변화로 정권 교체 꼭 이룩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상으로 광산갑 공개 면접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후보들 일어서서 이제 퇴장해 주시고요. 자, 우리 퇴장하실 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네 분 수고하셨고 선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쪽으로 퇴장하세요. 저쪽으로. 예, 예.